저는 과일로 단맛을 내는 짓을 좀 잘해요. 짜란! 홍시입니다. 떡볶이에다가 홍시를 넣는다고? 어메이징한 맛이 납니다. 맛있다. 혹시 아까 진짜 매웠어요? 안 매워요.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고은님들, 고은 언니 한고은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고은 손님은 불닭볶음면 아시죠? 10년 전에 불닭볶음면으로 화제가 된 프랑스 여성분이 있으세요. 불닭볶음면을 10년 전에 처음 드시고 아주 화끈한 반응을 기깔나게 하셔가지고 화제가 되는데 지금 뭐 조회수가 거의 뭐 1000만 뷰가 넘어요. 이 10년 전의 그녀와 10년 후의 그녀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근황도 궁금하고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의 또 소울푸드가 떡볶이라고 해요? 너무 놀랬어.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아직도 매운 걸 잘 못 드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떡볶이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떡볶이 너무 간단하고 여러분들 다 따라 하실 수 있고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절 메뉴일 수도 있고 준비해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재료 가지고 올게요. 이 정도. 오, 어마어마해 보이죠?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재료. 너무나 너는 왜였지? 이건 또 레몬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왜 따라왔지? 죄송합니다. 너무 간단한 재료예요. 일단 저희 집에서 데리고 온 우리 지저분해 보이는 케이스 있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닦은 거예요. 양념장이고요. 다시다. 이거 없으시면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왜 다시다가 요즘에 미원 다시다가 약간 쓰면 안 되는 느낌? 선수들은 이런 거 안 써. 막 이런 느낌으로 약간 자리 잡은 것 같은데 나는 미원 다시다 괜찮다고 생각해. 이게 어때서? 난 매우 좋아하고 저도 잘 써요. 그래야 옛날 그 맛이 나. 그래서 우린 다시다 쓸 거고요. 어제 저녁 때 우리 신랑이 삶아준 계란, 우리 삶은 계란 들어가야 좀 맛이 나요. 그리고 대파. 그 다음에 저는 오늘 떡국떡 씁니다. 저는 떡국떡이 들어간 떡볶이를 좋아해요. 저는 사실 떡파보다는 양념파예요. 그래서 이 떡국떡을 썼을 때 떡이 좀 덜 들어가면서 국물을 많이 머금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떡국떡을 좋아해요. 그리고 불릴 필요도 없고 떡도 좀 덜 먹게 돼. 아시잖아요. 떡이 좀 칼로리가 높아. 그래서 떡국떡을 쓸 거고요. 저는 어묵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별거 없어. 생선의 함유량을 저는 봐요. 얘는 대파 어묵이에요. 그래서 안에 파가 들어가 있어요. 초록색이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이 수살 어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연육이 80%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고소하고 칼로리가 낮을 것 같아. 저는 이것 빼면 안 돼. 나는 양배추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저는 양배추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어저께 뭐 하다가 남은 것들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킥! 두둥! 오늘의 킥은 따란! 홍시입니다. 떡볶이에다가 홍시를 넣는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메이징한 맛이 납니다. 연시? 그래서 이렇게 애기 조그만하게 여기 이거 얼만큼 넣어요? 여기 들어가면 2개 들어갈 것 같아요. 1개 반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자기 개취야.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두꺼워지고 텁텁할 수 있다. 그래서 적당히. 저희 신랑이 이걸 먹어보고 너는 어떻게 떡볶이에다가 이런 걸 넣을 생각을 했어? 라고 묻더라고요. 사실 저는 본바 배운 바는 없고요. 저는 과일로 단맛을 내는 짓을 좀 잘해요. 그래서 예전에 깍두기 만들 때도 사과를 갈아 넣었더니 깍두기 맛이 너무 상큼하게 단맛이 도는 거예요. 옛날에는 설탕이 귀했어요. 그래서 과일로 단맛을 많이 기도 했어요. 그리고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였는데 왜 홍시가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면 아시죠? 대장금. 네, 옛날에는 이 홍시로도 단맛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에 홍시가 남아 돌길래 넣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싹 단맛이 있어요. 홍시 들어간 떡볶이 오늘 선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떡볶이는 진짜 한 15분 가게예요. 너무 금방 하고 너무 빨리 해서 오늘 특별히 오시는 분이 떡볶이를 좋아하신다고 하니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 내가 항상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요리를 처음 가져볼 거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오늘의 요리 홍시 떡볶이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자, 준비를 해놨으니까 손님이 오시기 전에 살짝 조금 얼굴 좀 가질게요. 아니 뭘 하고 나면 맨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래도 좀 손님 왔는데 이뻐야 하지 않겠어? 오늘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닐라코의 에센스 스킨 듀 쿠션이에요. 지금 시간이 벌써 한 6시간 돼가는데 보통은 한 두어 번은 이걸 발랐었어야 되는데 일단 뭐 이렇게 별로 수정할 게 없어?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 지속력이 굉장히 좋아요. 요즘 겨울에 너무 히터트고 난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피부가 쩍쩍 갈라져. 이 쿠션은 여러분 투명하고 촉촉해서 이 크림감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썼던 거에 새 거를 보여드릴까요? 새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던 거는 너무 좀 지저분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메쉬망 소재라서요. 퍼프나 손으로 막 발라도 양이 이렇게 딱 조절이 돼가지고 나와요. 두껍게 한꺼번에 발라줘도 이럴 때 있잖아요. 두껍게 발라지지도 않고 양 조절되니까 뜨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발색이 여러분 이게 보세요. 그냥 이거 봐. 윤기 봐, 윤기. 너무 예쁘죠? 이게 싹 안 차게 돼요. 뜨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쿠션 쓸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약간 다크닝이잖아요. 다크닝 최소화 기술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6시간 이상 상아빛의 아름다운 촉촉한 스킨톤이 지속이 된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 되게 동안이세요. 피부 너무 좋으세요. 뭐 하세요? 많이들 물어주시는데 제가 지난 뭐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뭐 크게 못해요. 대신 좋은 화장품 많이 쓴다. 최근에 이 듀쿠션을 쓰면서 피부결 너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거를 누가 먼저 하냐면 저희 메이크업 원장님이 제일 먼저 알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이거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미인이세요? 아니요. 너무 예쁘세요. 반갑습니다. 키가 더 엄청 제가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보여요? 마에바 씨. 네. 저희가 마에바 씨에 대해서 듣고 너무 궁금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고은 언니 한고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 고은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프랑스에서 왔고 한국에서 산 지 10년 되었고요. 제가 요리 좋아하고 처음에 한국 문화에 대해 음식으로 한국 너무 좋아지는 계기가 시작점이 됐구나. 네 그거 음식이었어요. 떡볶이를 좋아하신다고. 네 순한 맛? 순한맛 떡볶이. 그래서 저희가 오늘 떡볶이를 준비했는데 혹시 떡볶이 만드실 줄 아세요? 네. 진짜? 어떻게 만드세요? 유튜브에서 요리는 하는 분들은 확인해서 이렇게 따라가네요. 요리 좋아해가지고 한국 그래요? 음식. 그럼 오늘 저희가 떡볶이를 준비를 했는데 진짜 간단해가지고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손님은 사실 음식을 딱 해놓고 오셔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배워보시는 것도 저 좋은 요리 경우 너무 좋아하신다 좋아해요. 그래서 나 자기가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미인이신데 그 외국 영화 배우 쓰리 오브 엔젤 나오고 프렌치 키스에도 나오고 맥 과이언 느낌이 그치? 그런 얘기 처음 못 들으셨어요? 듣는데요? 눈동자가 너무 이쁘신데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맥그라이어 같은 거예요. 진짜 미인이시네요. 아니요, 저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피부 너무 피부 좋아해요.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홍시 들어가요? 맞아요. 홍시가 들어가는 떡볶이, 홍시 떡볶이에요. 깜짝 처음 놀라시고. 들었어요. 홍시는 몰랐어요. 드셔보셨죠? 네네, 좋아요. 사실 이거 보편적으로 하는 떡볶이 스타일은 아닌데 입맛에 훨씬 맞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훨씬 덜 매워요. 그리고 건강하고. 처음에 식용유를 한 2스푼 부을 거예요. 이 기름이 좀 따뜻하게 올라오면 파를 좀 넣을 거예요. 대파거든요. 대파를 이거 다 안 넣고 한 조금만 넣고 불을 제일 낮출 거예요. 그리고 약한 불에서 이렇게 해서 파기름을 자 이제 고춧가루 들어갈게요. 고추장을 이 기름에다가 넣어가지고 2숟갈이거든요 이거. 맵지 않을겠죠? 그죠? 얼만큼 매운 거 드실 수 있으세요? 순한 맛. 자 신라면 드실 수 있어요? No. 진짜? 반도 안 넣어요. 숯불 반도. 야 오늘 이걸 드실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리고 간장 1스푼 들어가고요. 고춧가루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얘 누구지? 소고기 다시다. 다시살을 조금 넣어야 맛있어요. 자 이제 양배추. 그 다음에 파 좀 더 넣고요. 어묵 넣고요. 떡도 넣고요. 다 때려 넣고요. 설탕 안 넣네? 설탕 아까 들어가서 써야 되는데. 고소한 냄새 나요. 맵게 만들지 않았죠?
어떻게? 나 간장 좀 줘. 좀 싱거워. 이게 양을 내가 원래 하는 것보다 양을 좀 많게 했더니 조금 싱거운 느낌이네요. 간장 한 스푼 더 넣을게요. 이런 거 못해요. 간. 아, 그치. 이거 그치. 먹어보고 간을 먹어보고 알아야 맞춰야 되는데 저는 이거 한국 요리할 때 이거 못해요. 맞아, 뭘 맞아. 넣어야 되는지 맞아요. 맛을 잡을 수 맞아요. 있는지 몰라요. 아, 난 프랑스 요리 너무 배우고 싶은데 한 분만 간 보시겠어요? 매워요. 자, 이제 홍시 투하할게요. 근데 홍시 넣으면 맛은 잡아준 매운맛이 싹 사라져요. 한번 드셔보시면 예. 이제 훨씬 덜 매워요. 아직도 칼칼한 뒷맛은 있는데. 조금 매운데 근데 약간 아까처럼 확 다 이 올라오는 게 없죠? 불이지 않아요.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솔직히 오늘 물이 조금 많았어. 왜냐면 나 이렇게 큰 양을 나도 처음 해보니까 어쨌든 같이 좀 드시라고. 그럼 일단 우리가 이렇게 조리가 됐으니까 창을 옮겨서 자리에 앉아서 조금 진지하게 우리 마에바시를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옮길게요. 이제야 지금 자리에 앉으셔요. 네. 맛있다. 맛있어요. 안 매워요. 괜찮아요. 홍시 아까 진짜 매웠어요. 근데 홍시 넣으면 진짜 안 매워요. 신기해. 맛있다.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해지신 마에바시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 1000만 뷰로 올라가는데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 그 영상 잠깐 한번 다시 보고 갈까요? 10년 전! 10년 전의 그녀의 모습 볼게요. 말봐 말봐.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게 오 마이. 불닭볶음면이야? 아, 이게 불닭볶음면. 한번 먹어봐. 옆에 동료. 괜찮아? 안 괜찮아. 하나도 안 맵네. 진짜? 하나도 안 매워? 처음에는 안 맵더라고요. 너무 찰지잖아. 아니, 나는 너무 놀란 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조신하고 고분 아름답고 막 약간 저는 조금 조용한 편도 있고 그리고 조금 활발한 편도 있기 때문에 아니 나는 와가지고. 와 세론인가 봐막오 왔어 막 이러고 올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타석같은 이런 언니가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리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요리해주고 싶어서 크레페 가져왔는데 그래서 크레페 아침에 크레페 만들고 왔는데 근데 플레이트에서 이렇게 폴드 했는데 선생님 그리고 먹어야 돼요? 프랑스 크레페랑 그 잼이랑 그리고 요새 피넛버터 유행해가지고 그래서 프랑스 전통 음식 그리고 전통 제일 대표적인 잼 브랜드도 아 진짜로? 그거 아마 사람들은 이름 몰라도 그거 잘 알고 그거 계시는 봤어. 피넛버터도 오, 이거 비싼데.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할머니 레시피로 만드는 프랑스 전통 음식은 할머니들은 옛날에 레시피 그잼 항상 네네네네.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그 맛이 나가지고 제일 프랑스 사람 좋아하는 잼이 정말 완전히 젤로 같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거 프랑스에서 1등 진짜 옛날에 엄마가 만들어준 그 잼 같아요. 과일이랑 설탕이랑 레몬즙밖에 없어. 그냥 진짜. 홈메이드. 네. 홈메이드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거의 매일 먹어요. 아침에 방에다가 버터랑 잼 먹어요. 마요네즈랑 잼도 되게 맛있어요. 마요네즈. 마요네즈. And 달걀잼? And strawberry jam. Really? I know. It sounds kind of weird, but it's really nice. Like like they would do like peanut butter and jelly and kind of thing, right? Yeah, Just toast it and then put mayo and this. 난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 처음에 프렌치 클래스가 my second language. 불어 배웠어요? FT 그냥 tu parles français kind of thing. It was like really really long. But your 발음 is really good. No, 왜? 그만 배운 게 발음이 너무 안 되는 거야. 봐. Un, deux, trois, c'est quatre.
원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프랑스 사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어쨌든 그때 처음 이제 그 프렌치 클래스에서 이거를 가르쳤었어, 크레페. So we made it in the class. 근데 이거 나만의 레시피인데 맛이 괜찮아요. 맞아. 그때 맛이 아니야. It's more like a bread. 안에는 럼 한 큰술 넣고 이게 그다음에 그 바닐라, 바닐라. 비터 아몬드 아로마. 아몬드 비터 아로마 아몬드 그런 게 있어요? 아로마 프랑스에서 엄마 보내주는 거. 우리 자기 아메바 씨. 마이바. 아메바 아니고 세포 하나 아니야? 아메바 그거 세포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깊은 사람.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마이베 씨. 나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새까맣게 까먹었어.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프랑스가 빵이 또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빵의 나라에서 오셨는데 처음 보고 막 기절초풍 놀란 빵 이런 거 있어요, 한국에서? 저는 그 진짜 놀랐던 거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건 마늘 바게트에 마늘 그 garlic 바게트? Yeah, garlic. You know they put sweet. It's 허니 sweet. garlic. Yeah, honey garlic. 그거 아니에요. 마늘이랑 설탕이랑 상상도 안 돼. 맛있는데? 프랑스는 garlic 브레드가 없어요. 없어요. Where is that? 그리고 스윗하지 않아요. 맛있었던 거는? 팥빵. 아, I love 그거. 팥빵. 팥빵. 아니 우리 저기 PD님이 프랑스 분들이 그렇게 미식의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날씬하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프랑스에서 있을 때 시간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이런 거 있는데 그 시간 외에는 먹는 게 조금 제가 여름에 부모님 집에 여행 가서 부모님 집에 있는데 3시인데 내가 냉장고 오픈하면 엄마 너 뭐해? 점심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그거 이런 문화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먹을 때가 아닌 경우에 무작정 막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식습관의 문화네요. 네, 그런 거는 시간은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네. 시간을 지킨다.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한 건데 건강의 기본이거든요. 네. 사실은 다이어트의 기본이고 네.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살 뺄 때 처음 하는 게 딱 시간 맞춰서 밥 먹기를 해요. 그래서 매 5시간마다 딱 먹고 그 외에는 안 먹는다. 뭐 이걸 네. 하거든요. 너무 웃긴다. 늦게 먹으면 안 돼요. 밤늦게 먹으면 안 되고. 네. 제일 늦게가 언제예요? 저희가 대부분 7시, 8시 저녁 먹는 거 그 이후에 안 먹어요. 술도 안 돼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술 먹으면 이렇게 안주 같은 문화 없어요. 그냥 와인은 먹잖아요. 근데 안주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그냥 밥 먹으면서 한 잔, 와인 한 잔 하는데 어릴 때, 20살 때 뭐 당연하지. 술 막 많이 먹는데 근데 그 이후에 그냥 문화적으로 이렇게 그렇다. 그 한 잔만 먹고 즐겁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밖에서 많이 안 먹어요. 해 먹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살 많이 쪘거든요. 밖에서 먹어서? 예, 뭘 어디서 설탕 넣은지 모르잖아요. 그치.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네, 집에서 먹으면 사실은 뭘 들어갔는지 어떤 향이 들어갔는지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아는데 너무 소름이야. 내가 지키는 식습관에 다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프랑스에 피가 있나? 너무 좋은 어드바이스인 것 같아요. 조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스타터이잖아요. 코스 메뉴 때문에 아니고 대부분 스타터 야채예요. 맞아요. 야채는 먼저 먹으면 글루코즈 스파이크는 덜. 혈당 조금 네. 낮춰주고. 그래서 먼저 빵이나 뭐 파스타나 이렇게 먼저 먹으면 글루코즈 스파이크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먼저 샐러드나 먹으면, 가벼운 이런 거예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그래서 항상 프랑스 사람들은 스타터 메인 이런 거 스타터 진짜 간단해도 돼요. 근데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샐러드 진짜 좋아하거든. 너무 재밌는 걸 배우네요. 프랑스 분들의 기본적인 식습관이 굉장히 건강하고 이 현대인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식습관인데 벌써 프랑스 분들은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그리고 같아요. 스타터도 샐러드 안에 식초 들어가잖아요. 식초도 그 글루코스 스파이크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샐러드 웬일이야, 나 진짜 식초 너무 좋아하거든, 샐러드에. 그게 왜 좋은지 모르고 난 그냥 맛있어서 먹었어. 아니 근데 어떤 일 음식 좋아해가지고 식품 회사에서 일했던데 식품 쪽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지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얘기들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원래도 의대 다녔고 의대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아까 그 글루코스 스파이크에 대해서 이런 거 관심이 우와. 많아가지고 많이 읽어요. LA에서 얼마나 계셨는데요? 1년?
1년. LA에서 힘들었던 거 다 차 타고 사람들이랑 맞아요. 친구 사귀기도 힘들었던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저는 한국 사람이랑 정 더 부대끼고 맞다고 막 생각하는 정을 거예요. 나누고 정 더 많고 프랑스 사람들처럼 화 날 때 화 해. 하고, 네. 어. 그래서 그거 딱 프랑스랑 한국 사람들이랑 공통점 많은 것 같아요. 아, 프랑스도 약간 다혈의 민족이군요. 시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미국에 살 때 한국에 대해 사실 아시아에 대해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한국 친구 룸메이트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코리아타운 많이 가게 되었고 프랑스 카페에 에스프레소 먹잖아요. 근데 코리아타운 가면 카페에서 비빔밥도 팔고 like sweet potato latte 있었는데 저는 sweet potato latte? What the heck? What is it? You know? 그래서 이거 너무 놀랐던 부분이고 이렇게 완전 다른 세상이어가지고 이렇게 관심이 갖게 되었는데 코리아타운 LA에서 되게 커요. 2010년에 계셨다고요? 네네. 나이트 가봤어요, 나이트? 우리 때 제일 잘 나갔던 나이트가 사가가 있었고 막 한인 나이트가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한국 나이트를 되게 좋아했어. 코리아타운 나이트 거기 가보신 거예요? 아, 우리 때는 저는 나이트에서 핫했어요. 내가 시끄러운 거를 싫어해서 사실 나이트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렇지 젊었을 때는 친구들 때문에 꼭 가기는 가잖아요. 몰려서. 근데 나는 꼭 갈 때 힐을 높은 걸 신었다? 왜냐면 남자애들이 찍적거리는 게 싫어서. 남자들은 자기보다 키 큰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해요. 74니까 한 10cm만 쉬도 84가 되는 거예요. 그럼 키가 엄청 크니까 별수 남자애들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뭐 막 그런 게 없어서 되게 편하게 놀았다. 진짜 놀러 가신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생일 파티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가기는 갔었어요. 컬처 샥 한국에 왔잖아요. 그때도 나이트였어. 왜냐면 99년 막 이럴 때였으니까 나이트를 갔는데 누구 생일이었어. 근데 어떤 웨이터분이 저한테 저기 누가 잠깐만 뭐 네? 뭐죠? 올렸어. 그랬더니 저기 저쪽에서 저기 어떤 남자분이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저 부킹 안 해. 우리도 부킹 있었거든. 저 부킹 안 해요. 그리고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분이 내 팔목을 딱 잡아채는 거예요. 나는 그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 사람 칠 뻔했어. 이런 문화는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부킹하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거 있었어 나요. 아 진짜요? 한국에 클럽에 가면 누가 내 팔목에 앉으라고 남자친구 있다고 하면 남자친구 사진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여주고 가지고 이렇게 자기 핸드폰 전화해서 불에서 때렸어. 나는 때렸어? 나는 이런 적이 있었어. 이거 받고 하나 더. 나는 전화번호 주세요. 됐어요. 그랬다. 그랬더니 자기 핸드폰을 줬어. 내 핸드폰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자기 핸드폰을 나한테 줬다고. 자기 전화번호 내가 아니까 자기 전화를 한다고. 아니 안 받았지. 그래서 너무 웃었지. 컬처샥. 한국에 오신 지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10년이랑 살다 보면 아직도 프랑스가 그리울까요? 이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은 제가 100%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느껴요? 평생 한국 사람도 아닐 거고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살 때도 나만의 문화, 나만의 맞아요. 세상을 만들어야 맞아요. 되는 집이라는 단어가 그냥 장소 아니고 뿌리는 여러 장소에서 내릴 수 있다는 뿌리. 네, 뿌리. 네. 상비읍 뭐예요? 쌍배 맞네요, 여러분. 뿌리는 여러 장소에서 있다는 거는 되게 특별하고 집이라는 단어는 장소 내가 같은 거는 네, 연연하지 않고 너무 우리가 좋은 항상 말씀이다. 어릴 때 그렇게 보여요. 집은 한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It's just a place. But it's not. It's like your root. Where are you root? I think it's the it's your everyone has their own definition of house. 이민하셨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너무 좋은 우리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For me, it's like my house is a house with my husband in it. It's a home. 이런 건 거예요. But it can be 한국, it can be 미국, it can be It could be in Yeah. Korea or it could be in state. 어디에 있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곳이 거기가 내 홈? 그거 이런 우리. 거죠. 마에바 씨 정말 오늘 제가 아메바라고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니야 괜찮아요. 만나서 너무 반갑고 나 너무 궁금한 거 혹시 한국에서 프렌치 레스토랑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어땠어요 맛이? 비싸요. 맛은 어땠어요? 몇 개 마시는 식당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셰미미라고 하는 소래마을 근처에 있는 그 식당이 되게 맛있어요.
나 프랑스 분이 추천한 시미미 꼭 한번 가볼래요. 한번 같이 가보자 우리. 나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시간 되면. 네네네 좋아요.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갔다 올게요. 바닐라 코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 제가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가져가셔서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떡해. 립글로. 와우. 이거 되게 좋아요. 촉촉하고 톤이 다 있어서 아마 다 괜찮아요. Thank you very much.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마이바 씨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곤님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또 이런 거 안 되시는구나. Okay. Thank you for watching, guys. Bye. And thank you for inviting me.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고운 언니